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요 내용은 완전 불법을 하는 거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안녕하십니까. 주인 노릇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다녀온 환경부를 상대로 주인 노릇을 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시청자분들 중에 주인 노릇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들이다, 이 의식을 확실히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환경부가 왜 무엇 때문에 힘없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할까, 제목을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슬레이트 지붕들, 그게 1급 발암물질 폐성면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치우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성면 해체 작업이란 등록업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같이 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2017년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성면 해체 제거 등록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아예 계약조차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성면 해체 작업자들이 하도 급 형태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왜 그런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 세금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2017년 18년도에 환경부 매뉴얼에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하고 성면 해체 작업을 모두 가진 사업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을 해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성면 해체 작업자입니다.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은 여기에 적용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반드시 데려오게 해서, 이게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은 건설업협회, 우리나라 협회들 중에서 가장 돈 많고 힘센 협회입니다. 그 협회에서 노비를 받은 건지 압력을 받은 건지 알 수는 없으나 필요 없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가져와야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성분 해체 작업자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하니까 횡설수설하고 이제 이해한 것 같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거, 2019년도에 잘못된 부분 사업 중단하고 다시 법에 맞게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국장, 과장한테 보고를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결정하고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 주무관한테 이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이러고 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좀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하겠대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법을 개정하겠대요. 아예.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면 국가개혁법, 지방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 담당 주무관이 폐기물관리법 정도는 개정할 수 있어요. 성면안전관리법하고.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 주장하니까 민원을 개무시하는 거죠.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들의 직원인 환경부 담당 주무관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다 속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역서나 시방서에 들어갈 내용을 계약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면 해체 제거업자가 계약을 하고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일하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양옆에 안전장치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비계라고 하는데 그 비계 설치하는 거 이것은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성면 해체 제거업자만 필요하니까 비계를 설치해라, 안전설비 잘해라, 이런 것은 공사 내역서에 들어가던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적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에서부터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데리고 와라, 이건 불법입니다. 지방계약법에 한 가지 면허로 계약 이행이 가능할 때는 2개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지 말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담당 주무관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기는 뭐 전기 있으니까 전기업자 와서 계약을 하게 해야 되겠네. 왜냐, 자기 삼촌이 전기업자니까. 아니면 이거 떨어져서 다치면 사람 바로 치료해야 되니까 의료법 적용해서 앰뷸런스를 세워놓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이 어떤 특정 업종에 있을 때 그러다가 부당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면허로 계약 이행이 가능할 때는 2개 이상 요구하지 말 것,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면 해체 제거업자는 그 면허 혼자서 그 지붕 슬레이트 이런 거 다 철거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비계구조물 가져오라는 것은 부당하다.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장치 설치하라는 것은 내역서나 시방서에 들어갈 내용이지 계약에서 요구할 내용은 아니다. 그것을 환경부 주무관한테 인식을 시켜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환경부 주무관도. 자,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못 사는 구조를 만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하고 성면 해체 작업 2개를 만들려면 약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런데 성면 해체 작업만 만드는 데는 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걸 제외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단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단, 그리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 협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으로 그쪽은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체로 힘있고 돈 많고 큰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성면 해체 작업자들은
아마 단체도 제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단체가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어도 힘있고 잘 뭉치는 그런 업종군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지만 계약을 하게 하는 이런 이딴 짓을 환경부에서 매뉴얼에서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본 흐름을 왜곡시키고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이건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금 현 시점에도. 그래서 제가 환경부 주무관을 상대로 주의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 주무관이 전반적으로 이해는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고쳐질지는 모르겠어요.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아니면 특정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은 그런데 그 분야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아니면 직접 나서서 주인 노릇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정확하게 주인 노릇을 할 때 그 수준에 맞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부 주무관을 상대로 주인 노릇한 음성 파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성매매업체 제거업자로 나중에 지침을 뭐 개정하든지 뭐 할 때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따르면 성매매업체 제거업자는 그냥 지금 그 비계구조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맞죠? 근데 혼자 들어가야만 해요. 혼자 들어가야만 하는데 예, 비계구조물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자, 될까요? 그런 가정을 제 말 들어보세요. 이제 그런 공무원이 법규를 벗어나서 가정을 전제로 법규를 적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이거 세종시에 성면 지원 사업을 해요. 자, 법규를 벗어나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벗어났죠.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는 그 부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검토는 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생활안전 때문에 지금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도 그렇고 생활안전 뭐 SOC도 그렇고 지금 하도 난리인데 지금 뭐 그 관련해서 뭐 슬레이트도 추경해라 말하고 계속 위에서 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과연 위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뭐 국가장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까요? 지적을 해도 법대로는 돼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은 저희는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법을 개정하시라고 그러면. 아니면 밑에 이 다만이라는 예외를 넣어서 뭐 말씀하신 부분대로 성매매업체 제거업자가 주가 되고 밑에 비계구조물 철거업자를 뭐 하도급을 해서 들어오든가 그렇게 방식을 개정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법을 그렇게 지금 저 공무원이시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공무원한테 권한을 줄 때는 그러니까 그 권한 자, 제 말 들어보세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자, 그러니까 그 제반 사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냥 제반 사항을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제 말도 뭐냐면 그럼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들은 법대로만 지키면 자, 선생님이 빼버리는 게 맞아요. 자, 말씀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네. 제가 듣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무원이 공무를 볼 때에는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선생님 방금 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네. 법을 개정하시려면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럴 권한이 있어요? 건설산업 기본법 그리고 지방계약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럴 권한이 있냐고요. 네, 말씀하세요. 그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산업 기본법하고 그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개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도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자기들 불편한 부분 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형님 말씀대로 그 봐봐요. 보시면요, 이 지침에 보면 이중비계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말씀하신 이 부분대로 선생님 말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침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자 법을 지키고 그것은 업무 내역에 작업 내역서에 지금 기재할 사항을 갖다가 지침으로 내려보내면서 법에 안 맞게 이거 비틀어 놓은 거라니까요. 자, 그럼 이 계약 내용 등에 제가 이 부분을 들어가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적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개 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정해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 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나중에 개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 안전을 위해서 이중비계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 이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지침으로 그래서 그 공사 내역서에 들어가는 내용 확인과 하고 전제를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하고 성면 해체 작업을 딱 요구를 해놓고.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그 무조건 선정한 사업자가 선정하도록 한 이 규정은 잘못했지만 이 계약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는 건 괜찮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것은 그렇죠. 공사 시방서에 들어갈 내용이라니까. 시방서에 들어갈 내용이지. 그쵸? 그 입찰을 내면서 시방서상에 그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요건 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해당 공무원이 자기 아버지가 양봉업해요. 그렇죠. 그러면 시골집 가면 말벌집도 달려있고 이러니까 양봉업자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시방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그럼 이렇게 계약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으신 거네요. 아, 말씀하신 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은. 계약 내용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계구조물 해체 작업 네, 말씀하세요.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하나의 면허로 계약 이행이 가능할 때는 2개 이상을 요구하지 말 것. 지방계약법 77조 행정자치부 예규 88호에 딱 명기가 돼 있다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지금 이 업과 이 업을 모두 소지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요 내용은 완전 불법을 하는 거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그건 시방서에 넣으면 돼요. 다만 무조건. 이제 면허가 없는 자가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 내용이 지금 시방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계약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요, 계약 내용은 그러니까 계약 발주 조건을 그렇게 제가 명시해서 하는 거는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계약 내용은 어차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공사를 이행할 때 그러니까 그 이행을 할 때 공사를 어떻게 하라라고 시방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계약 내용하고 별개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주체고 반드시 계약할 사람은 성면 해체 작업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면 해체 작업만 놓고 보면. 그런데 계약에서부터 성면 해체 작업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 행사 못하고 입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부가 뭔데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갖다가 2012년도부터 환경공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성면 해체 작업자들을 못 살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환경부가 뭔데 왜 계약에 관한 법률을 건드리냐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뭐 계약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저 참고 좀 하려고 여쭤볼게요. 예. 선생님, 그 이제 계약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이제 위탁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위탁사업자 뭐 자기들이 공사사 선정을 하든가 위탁사업자 선정을 하든가 둘 중에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약에 직접 공사 발주를 넣을 때 특약이나 그런 사항에 이 내용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시방서에 넣으면 돼요. 시방서에? 특이하게 넣어도. 특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특약이에요. 제가 특약 개념으로 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앞에 전제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것을 특약 내용이다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앞에 부분은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일리가 아니라 이게 법이라니까요.